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그래도 입추가 지났어요. 지난주에 입추가 지나서 벌써 이제 그런데도 오늘까지는 좀 춥다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그냥 금방금방 갑니다. 뭐 1년 금방 가고 또 시험 볼 때 되고 또 이쪽은 또 불 들어갔네. 볼게요. 우리 국계법 뭐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인데 일단 말 그대로 계획 이용에 관한 법. 계획 세워야죠. 계획은 이렇게 세웁니다. 계획의 종류, 의, 종류 이런 거 봐야지. 그런 다음에 이 계획으로 뭐 할 건데 뭔가 계획의 알맹이를 채워야지. 알맹이를. 그래서 계획의 내용을 채우는 거지. 일단은 먼저 이 지역이 뭘 해야 되는지 큰 그림을 그려야겠지. 그래서 각종 지역, 지구, 구역 설정, 이것부터 계획 설정부터 해야지. 알겠죠? 이거는 구체적인 내용이잖아. 구체적인 내용이니까 이거는. 자, 일반적으로 계획은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종류를 배우고, 이게 내용을 담으면 구체적 계획이다. 단순히 지침, 방향 설정만 하는 건 아니죠. 지침, 방향 설정만 하는 건 뭐라 그래? 내용이 아니라 지침, 방향 설정.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 설정이라든지, 뭐, 지침, 방향 설정만 하면 이거는 내용이 없지. 잘 살아보세요. 내용 없잖아. 뭘 먹고 살지는 정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오늘부터 비트코인 투자하든가 쫄딱 말아먹든가. 그래도 크잖아.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요즘에는 보니까 뭐 또 앱에 또 투자하던데 앱 투자 있잖아. 앱 투자. 갭 말고 앱. 감정평가는 할 일 많아. 그런 거 보면. 들어오세요. 여러분 감정평가 할 일 많잖아. 앞으로 이제 재산권이 하나 더 늘었잖아. 감정평가 해줘야지. 내가 볼 때는 앱, 비트코인, 앞으로 가상화폐라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질 거니까 감정평가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 그것도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니까 이런 방향 설정한 행위를 우리는 내용이 없지. 내용이 없으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 기본 계획이라고 부르고. 그럼 여기는 내용이 있지. 내용이 있을 때는 관리자 붙이는 거 맞지? 근데 그 관리자의 그 내용에 뭘 내용을 할 건데 일단은 지역, 지구, 구역을 정해갖고 덩어리를 크게 잡아야지. 우리나라 땅 중에 국토 중에 이거 안 정해져 있는 땅은 없어. 알겠지? 대한민국에 전부 다 어찌됐든 지역은 다 정했어. 역은. 알겠지? 그런 다음에 지구는 일반적으로 뭐 미관지구, 경관지구,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시설지구, 개발지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취락지구, 특정화지구, 특정화지구 이런 식으로 얘기해. 지구는 뭐냐면 이 지역은 땅덩어리에다 적어놓은 거고 그 땅덩어리 쓰임새에 따라서 여기는 좀 경관을 좀 좋게 해야겠다. 여기는 좀 미관을 좀 아름답게 해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걸쳐도 돼. 이렇게 걸쳐도. 알겠지? 그래서 지구를 만드는 거지. 지구. 이런 게 특별한 목적을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땅의 쓰임새고 그 땅덩어리 위에 경관, 미관, 교통 뭐 이런 것들 넣는 거야. 알겠죠? 특정, 그 다음에 시설, 지구 뭐 이렇게 갖고 넣는 거라고. 개발지능기구 이렇게 해갖고. 그래갖고 땅에다가 미안해. 내가 7시에 출발해야 되는데 먼저 했어. 미안해. 웬만하면 이제 약속을 지킬게. 뭐 50분부터 할게. 50분. 좀 일찍 하고 왜냐면 여기 10시 이후에는 학원을 못 하기 때문에 3시간 하면 집에 가야 되면 너무 짧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일찍 할게. 미안해. 50분부터 할게. 그래서 대한민국의 땅덩어리에 지역이 안 정해져 있는 땅은 없다. 근데 대신 지역은 겹치면 돼, 안 돼? 안 돼. 땅은 금 그리면서 겹치면 안 되는 거야. 하지만 지구는 겹쳐도 돼. 알겠지? 지구는 겹쳐도 돼.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난개발이 될 것 같은 거지. 왜? 땅도 개발하고 높이도 개발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 난개발이 될 것 같은 거야. 왜? 이게 입체까지 개발하다 보면 사람 많이 생기고 교통 복잡하고 그러니까 난개발을 막으려고 뭘 한다 여기다가 난개발 막으려고 구역을 정하는 거야. 개발 제한 구역, 시가와 조정 구역. 알겠지? 자, 생태계, 뭐 조정 이런 식으로 해갖고 구역을 정해서 얘는 난개발을 막는 거야.
알겠지? 막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내용을 적어놓은 관리 계획 중에 구체적 내용이야. 알겠지? 이렇게 놓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전국토를 다 정해놓은 다음에, 여기 서울이야. 서울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밀집해 있잖아. 교통이 요직인 곳도 서울 안에서도 강남 고속터미널, 그러면 교통이 요지지. 서울역, 용산역, 이런 교통이 요지잖아.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조금 강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이것까지 다 하면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땅은 최대한 잘 계획을 세워서 내용을 채워 넣은 거야. 내용을 채워 넣는데 그러면 이런 계획을 세워서 뭔가 사업을 할 때는 기반 시설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도로 깔아야지. 지금 우린 뭐 했냐면 땅에다가 금만 그리고 그다음에 높이만 개발한 거지 아직 뭐 도로 놓는다, 알겠지? 뭐 그런 건 얘기 안 했잖아. 공동구 설치도 안 했잖아. 그럼 이제 기반 시설 넣어야 돼, 말아야 돼? 기반 시설을 넣어야지. 됐지? 그럼 기반 시설 계획을 수립을 한 다음에 이걸 집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내용의 개발 계획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다 짜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하면 되지. 알겠지? 그러니까 국계법이 전반적인 구조가 이렇다고. 계획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계획의 쓰임새라든지 계획은 어떨 때 이런 계획을 세운다라는 기본적인 개념과 종류를 얘기하는 거야. 전반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래, 대한민국은 아름답게 잘 커야지 그러면서 뭐 한다? 종합계획, 국토계획 이런 거 세워. 누가? 국가 단위를 전부 다 단위를 다 통제할 수 있는 국토부장이. 여러분들이 요즘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뭐 많이 시끄러운 내장동 사건 있잖아. 우리나라가 국가가 사업을 할 때가 있고 지자체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타인의 사람의 땅을 수용을 해갖고 개발 사업을 하는 건 전부 다 국가 사업이야. 알겠지? 지자체가 권한이 없어. 지자체는 영토라는 개념이 없잖아. 자기가 관할을 하는, 관리를 하는 구역이 있는 거지 지자체는 영토라는 개념이 없어. 그러니까 영토를, 그래서 그 영토는 원래 국민의 땅이야. 그게 민주주의고 그걸 전부 다 국가가 소유하면 그러면 그건 공산주의고. 알겠지? 토지 소유를 타인에게 인정하지 않는 건 공산주의 체제고 경제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토지 개념을 국가가 소유하면 공산당이고 토지 개념을 전부 다 국민에게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국가가 필요할 때마다 국민에게 사들이는 작업을 할 때는 그게 민주주의야. 그래서 국민에게 사들이는 수용 작업을 할 때 여러분이 감정평가 가격 결정해주고 하는 거지. 그 수용하는 결정을 하는 작업은 무조건 국토부 장관이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내장동 그거 민간 거기 원주민들 다 땅 수용하는 건 누가 한 거야? 그러면 도지사 권한이 없어. 얘도 나오잖아. 시도지사 권한이 1도 없어. 국토부 장관이야. 알겠지? 국토부 장관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울 때 뭐라 한다? 종합계획을, 국토계획을. 아름다운 강산. 알겠지? 그럼 이거는 진짜 방향 지침 설정밖에 없지. 그런 다음에 여러 도나 여러 시가 걸쳐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 알겠죠? 서울 경기 묻어 있잖아. 여러 시도가. 그럴 때 뭐라 한다? 광역계획. 그럼 광역 안에는 시들이 들어있지. 알겠지? 그러면 이제 광역계획은 여러 도시나 주다 이런 시가 합쳐져서 서로 같이 해야 될 광역계획을 세우는 거야. 우리나라 서울시에서 쓰는 쓰레기 매립은 전부 다 시흥시에다 갖다 묻어. 그러면 경기도하고 서울시가 쓰레기 매립장을 한 곳에다 쓰고 있잖아. 그러면 쓰레기 매립에 관한 문제는 광역계획으로 세워야지. 알겠지? 한 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면서도 경기도에 보면 시와 공업단지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그건 한 도시 안의 문제잖아. 알겠지? 그럴 때 이제 더 잘. 그러니까 왠지 국가 개념의 종합계획, 국토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여러 도시를 통할할 수 있는, 연이을 수 있는 광역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도시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뭘 세운다? 도시계획을 세우고. 알겠지? 이 도시계획도 지금은 점차 상세화돼서 기본계획이 있고 관리계획이 있는 거지. 알겠지? 그러니까 도시 안에서도 먼저 밑그림 그리고 그 다음에 내용 채워넣어라. 알겠지? 기본 뭐라고? 밑그림 그리고 관리 뭐라고? 내용 채워넣어라. 알겠어? 그래서 앞으로 그런 얘기 하지. 국가 안에서 세우는 종합계획, 국토계획은 하위 계획들의 지침이다. 알겠어?
그러면 하위 개념하고 상위 개념이 부딪히면 어디로 가야 돼? 상위 개념. 마찬가지야. 광역 도시계획하고 도시계획하고 부딪히면 광역 도시계획이 상위 개념이다. 맞지?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이 부딪히면 기본계획이 상위 개념이다. 왜? 일단은 계획 방향 설정하고 알맹이 채워야 될 거 아니야. 방향 설정했는데 알맹이 이상한 거 들어있으면 어떡해? 곤란해야지 걔는. 문제는 알겠지? 이렇게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하고 그 계획을 어떻게 쓴다? 일단은 그림 그려. 땅 따먹기 하려고. 겹치면 안 돼. 겹치면 안 돼. 그걸 뭐라 한다고? 지역 설정. 지역 설정을 위한 관리계획.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그것도 어디? 도시 안에서. 됐어? 지역 설정을 위한 도시 관리계획.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면 그 지역 설정을 했는데 같이 연달아서 같이 그 지역과 지역과 미관은 쭉 보여야 되잖아. 아니, 그러니까 경관은 앞에 걸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 지역이 관련돼 있어 없어? 관련돼 있겠지. 그래서 경관지구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경관지구 어디겠어? 김포공항 근처겠지. 거기 높은 건물 지으면 어떻게 해? 비행기 떨어지라고. 뭐 장사 지낼 일 있어? 선생님 건물에 비행기 안 땄던데요. 아니 정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비행기가 비정상 운행을 하거나 또는 꼭대기 올라가서 누가 권총으로 쏘면 어떡할 건데.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왜 권총을 쏜다 해서 맞는 건 아니지만 던졌을 적에 아니 뭐 새라도 한 마리 들어가면 난리 나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경관지구라는 것은 한 지역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지역에 걸쳐 있을 때 뭘 쓴다고? 지구. 물론 한 영역 안에서도 지구가 생길 수 있지.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지구 외워야지. 그 지구에다가 너무 난개발이 될 것 같은 거야. 땅 그림 그려놓고 높이까지 세웠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개발 제한 구역. 됐어? 시가화 조정 구역. 알겠지? 수산자원 보호 구역. 이렇게 세우는 거야.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얘는 주로 막는 역할을 하는 거야. 난개발 막는 거. 얘는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거고. 알겠지? 지역과 지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구를 쓰는 거고 얘는 막는 역할을 하는 거야. 난개발을. 쓰임새가 조금씩 달라. 이렇게 하고 미끄럼 쫙 끓였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그렸는데 갑자기 야야야 그거 자 남부터미널 알겠어? 그다음에 서울역 그 집중적으로 개발해갖고 지금 서울역 고가도로 다 때려부시고 거기다가 뭐 구름다리 만들어갖고 거기서 사람 떨어지지 말라고 또 유리벽 채워놓고 그러다가 새 날아가다가 유리벽에 박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조금 지구단위 계획을 쓰면서 지역적으로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킬 필요가 있을 때만 잠시 쓰는 거. 알겠지? 이런 식으로 뭘 쓴다? 계획을 활용하라고. 그렇게 해놓고는 이제 다 밑그림 그리고 건물을 높였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 기반시설 넣어야겠지? 기반시설은 모두 7가지다. 암기 해라. 알겠지? 장사시설 이런 거 암기 좀 해. 이런 거 암기 안 하고 계속 버티면 뭐 할 거야? 뭐 어차피 여기서 한 문제 아니야? 이건 매년 나오는 거 아니야? 기반시설 7가지 중에 다음 주 올해도 작년도 재작년도 누누이 매년 나오잖아. 이거 안 하면 뭐 그냥 미끄덩이지 뭐. 됐지? 항상 한 문제 나오는 건 뭐야? 계획 중에 상위 계획에 부딪히지 말라. 상위 계획은 하위 계획에 지침이고 방향 설정이거나 기준이다. 알겠지?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을 반하지 말라. 뭐 이건 뭐 너무 뻔한 문제 아니야? 그러면서 구속력이 있는 거는 관리 계획. 알겠지? 구속력이 없는 건 기본 계획. 그건 기본이잖아. 그럼 방향 설정에 따라서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래서 관리 계획 외워야 될 거 아니야. 지역. 그지? 이거 외워야 돼 말아야 돼. 도관농자. 알겠지? 주상공록, 도관농자 외울 거 안 나올 거야? 외워야지. 이거는 이제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는 주상공록 됐지?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외우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뭐라 그랬어 내가 이거 외울 때 자야지,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맞지? 쉬어야지. 자야지, 쉬어야지,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그게 다 하냐? 아니 상업, 공업,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그 다음에 자야지 그 다음에 왜 쉬어야지 뭐 그러면 되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시지역 안에서 주상공록 이렇게 해서 도관, 농자 이것도 쉬워. 봐봐. 도시지역이 있고 농업 생산지역이 있고 자연 환경보호지역이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예비 부대 하나 더 있어야 돼 말아야 돼. 땅이 우리나라 그렇게 철철 넘치지 않잖아.
모든 지역을 다 했는데 삐껴나가고 모자라면 어떡할 거야? 예비대 하나 만들어야지. 그게 관리지역. 관리구역은 일로 갈지 절로 갈지 모르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모르겠다 꾀꼬리 애매하면 다 뭐로 본다? 관리지역으로 본다. 됐지?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목적이 생기면 일로 보내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자연 생태 보전 지구 해가지고 그 자연환경 보전 지구 그러니까 지역하고 그렇게 해갖고 외우고 요거 외우고 시험 나온 데 나오면 딱 하고 그러면 조금 전에 뭐라 했어? 이거 이 지구가 높이를 세우기 위한 거라고 그랬지? 조금 전에 했잖아. 땅바닥에 그림 그린 건 뭐라고? 지역 높이 건물 세우는 건 지구 그러니까 지구에서 한 문제 나오잖아. 건폐율 용적률. 왜 여기서 건폐율 용적률 얘기하겠어? 야, 국토 개발할 적에는 우리 좁은 국토니까 일단은 잘 땅 따먹게 하기 위해서 줄 잘 긋고 그 다음에 높이 효율성 높이려면 이제 높이 건물 세워야지. 높이 세우다 보니까 뭐 한다? 지구 세우다 보니까 용적률은 어떻게 되고 건폐율은 어떻게 된다. 외워야지. 최대가 1500이잖아. 알겠지? 그것도 상업지역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상상. 알겠어? 외워야지 이거. 근유 일중 맞지? 중심 거기가 150이 1500이잖아. 제일 낮은 게 900이고 홀수로 떨어지거든. 900, 1100, 1300, 1500 됐잖아. 근, 유, 일, 중. 알겠지? 일본하고 중국하고 얘네들은 가까운 듯 먼 나라잖아. 그래서 유군 일중 하든지 외우면 되잖아. 됐어? 근린생활 알겠지? 유통 그 다음에 일반 중심 됐지? 1500 300 1300 1100 900 이런 식으로 외워야지. 그러니까 쭉 외우시면 된다고. 그렇게 해갖고 왜 지구가 왜 그래서 공폐율 용적률 나오는지 알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국토계획법 보면 우리나라 쭉 해갖고 먼저 이렇게 땅 따먹기 하듯이 딱딱 해갖고 이런 식으로 금을 거놓는단 말이야. 알겠지? 이걸 뭐라고? 지역 설정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높이 세우는 걸 지구 설정. 지구는 여러 개 걸쳐 있을 수도 있고. 됐지? 근데 난개발 막으려고 구역. 됐어?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 설정. 난개발 방지하는 거 맞지? 그렇게 해갖고 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래서 그냥 나머지는 좀 암기 좀 해야 돼. 그래서 이거는 집중적으로 뭔가를 사업을 시작할 때 지구 단위 계획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기반시설. 그러니까 문제가 나올 때 여기 13문제나 나오는데 나올 때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요약 정리니까 솔직히 뭐 많은 내용을 다룰 수는 없고 그냥 이만큼은 꼭 알고 가자. 알겠지? 뭐 이거 예전에 또 했던 내용이지만 그냥 요거는 반복적으로 해서 어차피 지금 와서 뭐 기본 강의 계획서 뭐 기본 강의 다 펼쳐보고 하긴 어렵잖아. 이거 보고 기출문제 푼 거 있지? 그것만 정리해. 그것도 기출문제도 그 연도 안 써 있는 건 보지 마. 어차피 그거 안 나와. 그 법조문 그냥 나열한 거잖아. 기출문제 그 몇 회 써 있는 거 있지? 그것만 봐. 지금 시간 없잖아. 여기에다 무슨 뭐 천년만년 시간 부을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딱 이거 하고 딱 그것만. 그래서 필요한 것만 딱딱 외우고 문제집도 연도 붙어 있는 거 빼놓고는 보지 마. 의미 없으니까. 그것만 봐도 충분해. 뭐 60점 아니 70점 80점 맞을 수 있어. 그것도 안 봐서 문제지. 그러잖아. 다른 거 해서 문제고. 자 4페이지 보면 국계법, 국계이용법. 자 용어 정리인데 기본적으로 용어 정리는 한 문제 나온다. 알겠어? 용어 정리. 그러면서 국가계획 제일 넓지. 아까 종합계획, 그다음에 국토계획. 이게 국가계획이다. 누가 세운다? 국토부장. 그다음에 광역도시계획. 광역이 뭐라고 그랬어? 여러 도시가 걸쳐 있을 때 쓰는 말이다. 얘도 뭐야? 방향, 지구. 그러니까 방향. 자 한마디로 지침 설정. 도시 군 계획 안에 기본계획, 관리계획이 있다. 알겠어? 옛날에는 한 10년 전까지면 해도 기본계획, 관리계획이 아직 자리를 못 잡았었어요. 그때는 그냥 도시관리계획밖에 없었어요. 그럼 도시관리계획이 옛날에 뭐였냐면 도시군 관리계획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도시군 계획 안에 기본계획이 있고 또 관리계획이 있고. 그래서 기본은 항상 기본 방향, 지침 설정. 그다음에 관리계획은 구체적 내용이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관리계획을 세우면서 이런 거 한다니까.
기본 계획을 세우면서 이런 거 안 해. 알겠지? 관리 계획을 세우면서 땅에다 등 그리고 높이 세우고 땅 개발 방지하려고 구역 설정하고 하는 거야. 그럼 어렵진 않잖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법이 뭘 하는지 알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지구에서 건폐율 용적률 해갖고 한 문제 무조건 나오는 거고. 알겠지? 기반 시설 반드시 외워야 돼 말아야 돼. 7가지 중에 기반 시설 뭘 넣을지는 정해야 되고. 그 있잖아. 기반 시설 뭐 시험 문제 나온 거요. 특히 방제 시설, 보건 위생 시설, 환경 기초 시설 많이 섞어서 나오니까 알겠지? 뭐 유수지, 저수지, 방화 시설, 방수시설 다 흘러가고 넘쳐나가는 것들 아니야? 알겠지? 흘러가고 넘쳐나면 다 방제 시설 됐지? 흘러가고 넘쳐나면 방제 시설 그렇게 하면 되잖아. 보건위생시설 누가 장사시설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태우고 모셔놓고 흩뿌리고 묻어놓고 하는 건데. 자, 도축시설 그다음에 의료시설은 다 보건위생 환경기초시설 그래서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등 17가지 기반시설이 있다. 그 중에 자주 나오는 거더라. 알겠지? 그래서 거기 위에 보면 뭐 교통, 공간, 유통, 공급, 공공, 문화, 체육, 방제, 보건위생, 환경기초 그래서 모두 7가지다. 자, 그래서 세분화 가능한 거.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지? 세분화 가능. 그 중에 세분화 가능한 게 도로, 자동차, 정류장, 광장 3가지만. 됐지?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거고. 도시군 계획시설, 그래갖고, 자, 이건 계획시설인데,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면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한다. 그러면 얘는 구체적으로 내용이 들었다, 안 들었다? 구체적으로 여기는 도로 설정한다, 저수지 한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다. 관리자는 구체적 알맹이를 집어넣었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계획 세웠으면 사업 시작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지. 계획만 열심히 세우고 다 실천은 1도 안 하면 뭐하러 계획 세워? 실천하라고. 알겠지?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 다른 거 없어. 그냥 도시군 계획시설 설립하고, 알겠지? 확정하고 그 다음에 삽질 시작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지. 광역시설은 2 이상 걸쳐 있는 걸 말하는 거야. 아까 얘기했지? 저 서울시내 쓰레기 매립장 없다고. 시흥에다 다 묻는다고. 경기도하고 서울이 같이 쓴다고. 공동구 뭐야 공동구. 여기 도로 밑에 도로 가면 거기 맨홀 뚜껑 해갖고 그 밑에 가면 사람들 들어가서 우리나라는 사람 안 살아. 왜? 한여름에 물 넘쳐나잖아. 근데 소련엔 사람 살아요. 왜냐면 걔네들은 소련에 물 넘쳐날 일이 없어. 하수도 안에 사람 살아요. 거기다가 한겨울에는 거기가 따뜻해. 소련은 아직까지 공산주의라 중앙난방 하거든. 난방을 개별 난방 안 하고 국가에서 한 번에 난방해갖고 같이 쏴주거든. 그렇기 때문에 걔네는 공동구가 따뜻해. 공동구에 안에 들어가면 뭐 광 케이블, 그다음에 하수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전기 제반 시설, 그러니까 도시 기반 시설을 그 하나의 운영 안에 통로 안에다 넣는 걸 공동구. 그래서 공동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하면 돼. 도시에서는 도로 밑에 있어. 왜? 건물 밑에다 넣어놓으면 건물 싱크홀 생겨. 하지만 고속도로에는 절대로 도로 밑에 공동구 집어넣으면 안 돼. 고속도로 싱크홀 생긴 거 봤어? 왜? 도로 밑에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 알겠지? 근데 도심엔 어쩔 수 없어. 뭐 공동구를 뭐 건물 밑에다 했는데 건물 싱크홀 생기면 어떡할 건데.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시설은 그냥 다중이 사용하는 시설 생각하시면 돼요. 도로, 공원, 철도, 수도 누구나 다 쓰는 거. 오늘 아침에도 내가 밟고 다녔던 거 그거 공동시설. 공공용이 있고 공용이 있는데 공용은 국민이 사용하지 않는 거니까 따로 안 나옵니다.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 저수지도 있고. 자, 거기서 시험 문제 많이 나왔으면 세분화 기반시설하고 그 기반시설의 종류 항상 문제 많이 나왔다. 자, 그 다음에 용도 지역 관리 용어. 용도 지역이야. 아까 뭐라 했어? 땅에 그림 그리는 거라 그랬지? 용도 지구. 건물 높이는 거라 그랬지? 그래서 용도 지구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꼭 한 문제 나온다. 그래서 용도 지역. 자, 조역 안에 서로 중복되지 않게. 여기 중요해. 아까 땅에 그림 그리는 건 중복되면 돼, 안 돼? 안 돼. 지구는 중복돼도 돼, 안 돼? 걸쳐 있어도 돼. 지구는 강화나 역화시키는데 걸쳐 있어도 된다고. 아까 구역은 뭐 한다고? 주로 난개발을 방지하려고 쓴다. 그러면 난개발을 방지하면 그게 또 강화되는 거고, 도시 기능이. 왜? 그냥 기능이 늘어난다고 확장해버리면 도시 기능이 더 망가지니까 도시 기능을 더 효율성 있게 만들려면 구역.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개발 밀도,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래서 개발 밀도, 기반시설 설치해야 되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 따로 정해줘야 돼 말아야 돼?
뭐 도로를 뭐 옆가닥 늘리듯이 쭉쭉 늘릴 수 있는 거 아니야. 항상 보면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구역은 따로 정해줘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거기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조금 더 밀도 있게 갑자기 막 30%뭐 인구수가 증가할 확률이 높다든지 그러면 밀도 있게 관리를 좀 해야지.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자, 개반시설 부족 예상,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 대상, 건폐율 용적률 강화. 그러니까 얘네들은 높이겠다는 거야. 알겠지? 더 높이겠다는 거야. 그러면 높이면 어떻게 돼? 도로 사용할 용량 많이 늘어나야겠지? 그러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확정을 해줘야지.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역 외에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구역을 말합니다. 대부분 도로 확충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적에는 그 해화동을 지나가는데 너무 도로가 좁아갖고 거기 진짜 마의 구역이었어요. 1시간을 지나도 내정거장 못 가고 막 그랬어.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면 양 도로를 잘랐어. 도로 옆에 건물들 있지? 수용을 어떻게 했냐면 자대고 잘랐어. 쭉. 그래갖고 저쪽 미아동에서 해화동으로 넘어가는 길에 보면 이상하게 도로 양쪽에 건물들이 이상해. 뭐 이렇게 삐쭉삐쭉하고 이상하게 나온 거야. 왜? 자대고 잘랐으니까. 자대고 자르고 인도를 뒤로 미룰 만큼 도로를 그렇게 넓힐 수 있으니까. 그래갖고 자대고 자르다가 건물이 더 이상 효용성이 없으면 아예 국가 그 건물 다 산 거야. 그럼 그 자리는 뭐 쓸 게 없잖아. 그래갖고 중간중간에 말도 안 되게 무슨 정자나무 하나 있고 뭐 벤치 있고 이상하게. 그건 이제 쓰레기 아니면 노숙자들 여름에 잠자는 장소 텐트 치고 그렇게 돼버린 거야. 그게 그런 거야. 그게 이제 도로를 넓힐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항상 도시계획 할 적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정해놔야 돼 말아야 돼? 정해놔야겠지. 알겠지? 왜? 밀도 관리를 위해서는. 그래서 얘네 둘이 항상 같이 다녀. 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자, 새롭게 늘어나는 비용을 확보하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합니다. 자, 밑에 도시군 계획의 지위라고 했는데 도시군 계획, 옛날에는 기본계획 관리계획이 합쳐져 있지 않을 때는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이었어요. 지금은 조금 계획이 세분화돼서 도시 기본계획과 도시 관리계획으로 쪼개진 거지. 근데 1번에 기본자 동그라미 치면 얘는 그냥 방향 지침 설정. 알겠지? 대신 도시군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그 상위계획 반하면 돼, 안 돼? 아까 제일 상위가 이거라서 종합국토계획, 그 다음에 광역계획, 그 밑에 도시계획, 도시계획 안에서도 기본관리계획, 관리계획이 제일 밑에 있는 거다. 위로 올라가면 안 된다. 항상 상위계획이 하위계획의 기본이고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 알겠죠? 그게 뭐 객관식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거잖아. 도시군 관리계획이 광역도시계획과 그 내용이 다를 경우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됐지? 자, 2번 도시군 관리계획. 관리계획은 알맹이다. 내용이다. 알맹이 채우는 거다. 광역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상위계획에. 그 다음에 3번 국가계획의 내용이 도시군 계획의 내용과 다르면 어느 걸 더 우선해야 돼? 당연히 상위계획이 우선해야지. 알겠지? 제일 높은 게 국가계획인데. 자, 도시군 계획은 4번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 개발 보존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얘가 제일 기본이 되는 거야. 다른 법률에 비해서. 국계법이 1등이야. 그냥 얘가 기본이야. 국계법으로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다가 갖다 끼는 거지.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 국가가 뭐 땅을 미리 준비한 게 아니라 사업이 생기면 그때부터 땅을 사들이기 시작해야지. 그때 쓰는 가격은 가격 공시에 관한 법에 따라 표준지 공시니까. 알겠지? 땅 할 때는 토지, 건물 할 때는 건물, 또 공동, 뭐 이렇게 다 나온 거 아니야? 그거 똑같이 하는 거지. 그럴 때 가격을 누가 정하는 거야? 감정평가사가. 알겠지? 감정평가사 또는 법인에 관한 법이 나와야지. 그래서 나온 거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또 개발 다 했는데 한 30년 지났어. 그러면 업그레이드 해야 돼 말아야 돼? 그게 도시및 정비사업법 아니야. 알겠지? 업그레이드법이 도시및 주거정비사업법. 됐지?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뭐 국유재산법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는 행정재산, 일반재산 있고, 그렇게 너블 해갖고 여기서 다 뿌리쳐서 나왔으니까 모든 다른 어떠한 개별법이 있으면 이게 기본이 된다. 알겠지? 그럼 그 말이잖아. 자,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교통주택 관한 부분별 계획은 도시군 관리 기본 계획의 내용에 부합돼야 된다. 얘가 기본이니까. 알겠지? 어떤 계획, 어떤 걸 해도 이걸 관리 계획이 구체적인 내용을 채운 건데 이 내용은 전부 다 기본 계획에 부합해야지. 자, 밑에 보니까 국토 이용 관리 체계. 자, 국토 이용 관리의 원칙, 기본 원칙 뭐 다 좋은 말이에요. 국민 생활에 제일 알겠지? 환경도 보존하면서
그러면서 나머지 3, 4는 다 국민이야. 국민. 알겠지? 그게 포인트야. 나머지 뭐 읽어서 다 외우라고 생각하지 말고. 환경, 문화 이런 것들 지역 간의 균형을 맞추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환경 2번, 지역 간의 균형은 6번 이렇게 나오는 거야. 환경, 문화 5번, 지역 간의 균형. 바로 7번도 지역 경제 발전. 나머지는 이제 기후. 그다음에 요즘에 제일 문제가 저출산 고령화하고 알겠지? 이런 게 문제 아니야. 이런 걸 고려해서 국토개발하자. 뭐 그냥 용어는 밑줄 친 것만 잘 보시면 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읽어보다가 조금 나중에 자주 보잖아. 안 외워도 돼. 자주 보잖아. 그럼 시험장 가면 굉장히 낯설은 단어가 보여. 그럼 거기다가 제발 아니면 틀린 질문 그걸 찾으면 되지. 자주 보면 돼. 자주. 익숙하면 돼. 자, 이번 국토부 장관은 도시 지속 가능,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도시 지속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다. 그냥 지속에다만 동그라미 치고. 조금 전에 얘기해서 30년 쓰면 업그레이드 해서 계속 써야 돼 말아야 돼. 계속 써야지. 뭐 도시 버릴 것도 아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평가 결과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집행 반영해야 된다. 이건 그냥 뭐 수령구고. 2번 국가계획 광역이야 미안해. 광역도시군계획 도시군계획. 그래서 광역은 도시군계획보다 높은 계획이야. 등이니까 계획은 이렇다. 그래서 도시군계획은 특과 특도 시군구 특별자치 그다음에 특별자치도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렇게 관할구역에 수립하는 기본 계획이 기본이 된다. 다른 거 없어. 그냥 도시계획은 자 일반적으로 도시의 수립의 기본 계획이다. 광역도시군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당연한 거고. 도시군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부분별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내용, 부분별 내용. 알겠지? 그냥 앞서서 똑같아요. 책이니까 위반하지 말아라. 자, 용도 구분과 관리. 그래서 도관, 농자. 알겠지? 이건 다 외우지? 도관, 농자. 외우지? 그 다음에 도시 지역 안에, 뭐라서 도시 안에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그 다음에 자는 곳, 쉬는 곳. 이렇게 외우면 돼. 그래서 그거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도시 지역은 인구, 산업, 밀집 이런 말에다가 관리 지역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야. 도시 지역으로 갈지, 농림 지역으로 갈지, 자연환경 보존 지역으로 갈지 모르는 걸 뭐라 한다? 관리 지역. 농림 지역 그러면 생산 농지가 많이 있는 거고 자연환경은 말 그대로 자연환경이고. 자, 국가나 지자체 그 용도 지역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된다 해서 도관농자인데 그냥 체계적 효율적 미리 계획을 수립 도시 지역. 그다음에 자, 보존 지역 관리 지역 필요한 이 말 나오면 다른 데는 이런 말이 없거든요. 필요한 왜? 얘는 예비되잖아. 어디로 튈지 모르더라. 필요하면 부르면 갈게요 이런 뜻이니까. 농림 지역은 생산 농지고 환경은 자연환경. 얘네들은 잘 안 나와. 그러니까 뭐 내용이 같으니까. 알겠지? 근데 도시 지역하고 관리 지역은 외울 때 그렇게 하면 된다니까. 나 필요할 때 불러. 나 갈게. 그러면 관리 지역이지 뭐. 어딘지 특정이 안 됐으니까. 자, 밑에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인데 옛날에는 조금 나왔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가 있다 없다. 이것만 잘 보세요. 광역도시계획은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 절차가 있다. 알겠지? 있다 정도만. 요게 포인트야. 자주 나오는 게 그런 것들. 나머지 항상 보면요. 승인받을 땐 상급기관한테 가는 거야. 알겠지? 협의라는 것은 관계된 자들하고 논의를 할 때 쓰라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관계된 자. 왜? 광역은 여러 개 도시가 들어있잖아. 그럼 관계가 있어 없어? 여러 도시들이. 관계가 있겠지? 그래서 여러 도시들과 관계되어 있으면 협의 절차 꼭 들어있고 항상 광역도시계획은 또 상급계획에 반하면 안 되니까 상급은 국토부 장관,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 왜? 도지사는 도 안에 여러 시가 붙어 있을 때 광역도시계획을 세우니까 그런 거야. 자, 송부 안 했어요. 이런 거는 뭐 딱히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주민의 전문가의 의견 청취가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그거 보고 그 다음에 협의는 항상 보면 관계된 자하고 협의만 한다. 알겠지? 승인은 상급청에 가서 한다. 자, 그러면 광역도시 군계획, 도시 군계획인데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도시계획이라고 해도 돼요. 효력과 정비라고 했는데 자, 일단은 광역까지 기본계획까지는 다 뭐다? 구속력이 있다 없다? 다 없다. 알겠지? 얘만 있다. 얘만 알맹이 채웠다. 그래서 비구속적이다. 내용이 없다. 싫어. 없어. 정비도 안 해. 왜? 얘는 넓은 계획 지침밖에 안 써있으니까 잘 살아보세요. 자, 광역계획권자 지정. 자, 지정권자는 상급장이 하겠죠. 네가 해라.
아까 뭐라 그랬어? 광역은. 국토부 장관하고 도 안에 시가 여러 개 들어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도지사가 하겠지. 알겠지? 그래서 국토부 장관, 도지사는 지정 이렇게 되는 거고, 국토부 장관은 둘 이상 광역시, 특별시 등이 관할할 때 쓰는 거고, 도지사는 같은 도 안에 시가 여러 개 있을 때. 알겠지? 뭐 내용 어렵지 않고. 또 그럼 이번 다른 기관은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 계획권의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다른 기관은 요청이 할 수 있지. 하지만 걔네들은 권한이 없을 뿐이지.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은 지정 절차, 광역계획권을 지정 변경하려면 관계된 항상 협의, 알겠지? 항상, 그러니까 그 관계된 그럼 협의하는 거다. 그 다음에 중앙도시군계획위원회, 항상 높으면 중앙이야. 높은 데는 중앙이고 낮은 데는 뭐 지역이긴 한데 그냥 중앙도시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협의하고 심의가 뭐가 다를까요? 심의, 협의 좀 달라요. 심의는 되게 논의를 많이 하고 숙고를 많이 한다는 뜻이고, 협의는 그냥 절차만 얘기한 거야. 너 거기 들렸어?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거야. 자, 그다음에 도지사 지정 절차, 광역계획권을 지정 변경하려면, 자, 도지사 지정 절차, 자, 어쨌든 두 사람이 하는 거니까 국토부 장관이 할 때가 있고 도지사가 할 때가 있고, 도지사가 할 때는 도 안에 있는 시가 여러 개일 때, 그래서 광역권을 지정 변경하거나 그 도 안에서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고, 그 다음에 자, 의견을 들은 후 심의를 거쳐서 한다. 그냥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누가 어디서 하느냐만 정확하게 구별하세요. 광역 안에서는, 자, 광역 계획권을 안에서는 하면 시도지사, 도지사가 하고요. 그 다음에 광역 넓은 자체를 바꿀 때는 국토부 장관이 한다. 자, 그래서 광역도시군계획의 수립권자. 자, 그러면 지정은 상급장이 했으니까 수립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수립할 때, 자,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다음 구분에 따라 수립합니다. 그래서 공동원칙, 이게 단독이 아니라 공동으로 할 때 봐봐. 관할 도지사는 요청이 있거나 3년이 지날 때까지 승인 신청이 없으면, 알겠지? 그 다음에 밑에 국토부 장관은 국가계획인데 3년이 지날 때까지 승인 신청이 없으면 그냥 공동수립이 원칙인데 이렇게 한다고. 공동수립한다. 원래 자기가 알아서 하는데 이럴 때는 공동으로 한다. 요청이 없거나 승인 신청이 없거나, 아니, 승인 신청이 없으면 그러면 공동으로 수립하는 거지, 단독으로 한다 그러면 틀린 질문. 이번 광역도시 군계획 수립 기준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정하고, 기준 동그라미. 여러분 앞으로 모든 법의 기준은 다 누가 한다? 국토부 장관. 알겠지? 기준 설정은 예외 1도 없어. 국토부 장관이야. 자, 밑에 3번. 자, 광역도시군 계획에 공동 수립하는 시도지사,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부 장관에게 조정 신청할 수 있다. 아니, 공동으로 수립해야 되는데 자신이 하기에 좀 부적법하면 국토부 장관에게 신청. 자, 조정을 신청. 그 다음에 광역도시군 계획에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장 군수는 이거보다 더 낮은 건지 알겠지? 시도 밑에 시장 군수 있다. 시도 밑에 시군구야. 그러니까 그보다 낮으면 누구한테 신청해야 돼? 도지사. 알겠지? 시도에서는 국토부 장관. 이렇게만 연결해서 하나씩 올려. 시도에서는 국토부 장관에게, 시장 군수는 시도지사, 도지사에게. 자, 나머지는 다 공동인데 5번 단독으로 신청을 받은 경우 기한을 정해서, 아까 단독으로 했으니까 그렇게 단독으로 신청을 받았을 때 기한을 정해서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심의를 거쳐. 여기는 직권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나머지는 다 공동으로 하는 거야. 위에 박스 안에 관할 도지사가 공동으로 할 때 3년이 지나도록 승인 신청이 없으면, 자, 국토부 장관이 공동으로 할 때는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수립권자가 정하지 않으면, 알겠지? 그럴 때는 국토부 장관과 함께 관할 도지사와 함께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보니까 너무 논의가 많고 결정하기 어려우면 단독으로 신청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다. 수립 절차, 기초조사, 그냥 제목만 기초조사 해야지. 측량 같은 거 해야지. 그 대신 거기 5년마다 밑줄. 변동사항은 5년마다. 대부분 모르겠으면 5년 찍어. 자, 공청회. 공청회는요,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을 때 쓰는 거고요. 청문회는 당사자에게 의견을 들을 때 쓰는 겁니다. 공청회. 자, 일단은 공청회는 아까 전에 주민하고, 자, 그거 협의 절차를 거치는 걸 공청회라고 했다. 그래서 왜 주민하고 관계 전문가, 공청회 자체가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는 거라고. 광역도시계획은 공청회에 걸려야 돼. 주민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1번 광역도시군계획 수립 변경 미리 공청회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아까 이거 했지? 광역도시계획은 주민하고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하는 공청회 있다고.
공청회는 이 세계 저 세계 어느 세계나 다 14일이야. 청문회가 10일이고. 그래서 이 세계 저 세계 어느 세계나 다 14일이야. 여기만 그런 거 아니야. 어느 세계나 다 14일이야. 그렇게 보고 공청회는 3번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해야 돼. 광역계획권을 수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고 뭐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니고. 자 4번 공청회에 관한 사항은 개최 주체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정하거나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할 수도 있다. 자 일단 국토부 장관이 정할 때도 있고 도시군 계획 조례로도 가능하고 의견 듣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청취하고 주민하고 전문가의 의견 청취는 다른 말이야. 이게 광역이다 보니까 여러 도시나 여러 시군이 관련돼 있어 안 돼 있어? 관련돼 있는 거 맞지? 그러니까 의견을 들어야겠지. 알겠지? 그 얘기하는 거야. 시도지사, 시장군수, 여러 도시, 여러 시장군수, 광역도시계획 수립 변경하려면 미리 도시, 시장군수, 지방의회, 자 시장군수 의견을 들어야 된다. 30일 의견 제시. 광역도시군계획 이제 승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승인은 상급장이다. 아까 도지사 아니면 국토부 장관이 나와야겠지. 시도지사는 시군. 그 다음에 자 시도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2번 시장군수는 광역도시군계획 수립 변경 도지사. 국토부 장관 광역도시계획을 승인 직접 수립 변경 시 관계장과 협의 중앙 맨날 오타 손가락이 저질해서 중앙도시계획. 자, 30일 내 의견 제출하고 연락기간 30일이다. 다 30일이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기본계획.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기본계획 수립해야지. 알겠지? 여기 국가, 종합, 국토, 광역, 그 다음에 기본 관리. 옛날에 이거 하나밖에 없었다니까. 옛날에 이거 바로 이거였어. 바로 이거. 근데 이거 좀 쪼갠 거야. 너무 이제 복잡한 시대가 됐으니까. 자, 도시군 계획 마찬가지야. 공청에 들어있는 거 보이지? 주민, 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 공청에 늘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의견 청취는 특광, 특도, 자, 시군구. 그 다음에 수립은 어차피 시장 분수까지 할 수 있고, 뭐 협의도 그렇고, 공고, 공람도 다 30일이에요. 여러분 계획 수립할 때는 대부분 다 30일이야. 의견 청취 30일. 그 다음에 공고, 열람 30일, 협의 30일. 자, 심의라는 거, 전문위원들의 심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승인은 상급장에. 근데 일단 도시 기본계획은 상급장의 승인이 필요 없는데 다만 도지사가 보완 요청은 할 수 있다. 여기다 밑줄 쳐놔. 기본계획은 승인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방향 설정이라. 얘하고 거의 똑같아서 그래요. 내용이. 이게 똑같아서 별도로 승인 안 해요. 얘도 껍데기, 얘도 껍데기. 근데 이 도시에만 관련된 거고 얘는 여러 도시하고 관련됐을 때 쓰는 거라 내용이 같아. 그래서 승인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통보해주고 뭐 시장군수에게 공고 열람한다. 나머지 안 해도 되고. 자 밑에 도시군 계획은 구속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얘 도시 기본 계획은 이거는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해야 돼. 얘는 기간 제한이 없어요. 알겠죠? 얘는 5년마다 한 번씩. 공회 5년마다 한 번씩. 자, 구속력은 없고. 도시기본계획 수립 대상. 자, 특광, 특도, 시군 단위로 수립하고 인접한 관할구역 전부 일부 포함하여 수립하는 경우 당연히 협의해야 돼. 상급장이 협의야. 상급장. 인접한 그러면 상급장이 협의. 자, 관계된 자의 협의도 되지만 어찌됐든. 왜냐면 그 지역에 속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장군수 협의. 도시군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 해갖고 다음 페이지 요거 암기하셔야죠. 도시군 기본계획을 안 하는데요.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왔죠. 수도권과 속하지 않고 그다음에 광역시 경계도 같이 아니한 시군으로서 10만인 이하. 이것도 숫자 놀이도 많이 나오고 이하도 너무 많이 나왔어요. 얘. 기본계획을 안 해도 되는 곳. 알겠지? 그다음에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제가 뭐라 그랬어? 이거 같은 말이라고 해서 다른 말이라고 그랬어. 같은 말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그 지역 전부에 대해서 광역계획이 수립됐으면 이거 수립할 필요 있어 없어?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써 있잖아. 광역구역, 자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광역도시 군계획 수립되어 있는 시군으로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면 별도로 기본계획을 따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게 같은 거라니까. 그래서 승인 절차가 없다니까. 그래서 너무나 똑같으면 따로 수립 안 해도 된다. 수립 주체는 아까 시군장까지 다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안 들어간다는 거 밑줄 쳐놓으세요. 기본계획은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하지 않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기준 당연히 상급 행정계획은 당연히 기준이 되죠.
자, 밑에 보니까 종합계획에 자 맞도록 해야 된다. 여건 변화에 탄력적이고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 개괄적, 계략적으로 수립돼야 된다. 그러니까 구체적 내용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 알겠지? 포괄적, 계략적.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상세 정도는 그때그때마다 다르다. 자, 6번의 개발 가능 토지, 단계별로 C차를 두어 개발한다. C차. 뭐 어쩔 수 없죠. 뭐 여기는 먼저 하고 여기는 나중에 하고 할 수밖에 없지 뭐. 자, 그다음에 녹지축, 생태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는 어느 계획이나 환경은 충분히 고려. 수립 절차 5년 동그라미 자주 나왔죠. 의견 제시 기간은 똑같이 30. 자, 밑에 작년에 나왔죠. 도시군 기본계획의 확정 승인.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하려면 관계행정기관장 협의하고 나서 관계는 협의야. 지방도시군 계획을 심의를 거쳐. 자, 시장군수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 후 지방도시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30일 이내 30일이 나온 게 아니라 협의를 거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도지사 승인 이런 것들 나오죠. 공보도 30이니까 따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자, 잠시 쉬었다가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절차입니다. 50분 알겠지? 6시 50분 이렇게 할게요. 네. 잠시 쉬었다 갈게요.